첫 번째 주제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한 경고와 데드라인 위협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유가가 급등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강경 발언과 지정된 데드라인이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했고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선박 통항 실태와 실물 공급 차질 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은 데드라인과 이후 외교 군사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황 개요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 즉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라고 촉구하면서 오전 8시 동부 시간까지 개방되지 않으면 다리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한 문명이 오늘 밤 사라질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과 데드라인에 대한 우려가 곧바로 금융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주가는 약세로 돌아섰고 판유럽 스톡스 600은 약 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S&P 500도 약점 8%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됐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S&P ASX 200은 강세를 보인 반면 일본의 니케이와 한국의 코스피는 소폭 등락에 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뉴스에 따라 매매가 급변하는 이른바 헤드라인장을 목격했습니다. 유가와 에너지 시장 영향도 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수송의 핵심 병목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는 급등했고 브렌트 선물은 약 111달러 수준, WTI는 약 115-106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현물 프리미엄과 장기물에 대한 선호가 커졌고 아람코 등 주요 생산자들도 아시아 판매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해상 교통 실태를 보면 일부 리서치 기관인 시트리니는 현지 관찰 결과 해협이 완전 봉쇄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하루당 약 15척 수준으로 통항이 일부 재개되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선박이 자동 식별 시스템을 끄고 운항의 공식 추적 데이터보다 실제 흐름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란이 선박별 허가를 요구하는 선별적 통과 체제를 운영하는 듯하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전략적 경제적 위험 평가 측면에서는 전문가들과 은행 CEO들, 예를 들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등이 에너지 공급 차질이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금리 장기화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방산 및 에너지 업종을 수혜주로, 항공과 크루즈 등 연료비 민감 업종을 타격주로 분류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강 발언과 데드라인은 단기적 변동성을 촉발하고 유가를 떠받치며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협의 실물 통항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시장은 데드라인 결과와 이후의 외교 군사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퍼싱 스퀘어가 제안한 약 650억 달러 규모로 보도된 유니버설 뮤직 인수 제안입니다. 요약하자면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스파크 홀딩스를 통해 UMG의 현금과 신주를 섞어 대규모 인수 제안을 내놓았고 이는 약 78%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제안으로 UMG의 상장과 경영 이사회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퍼싱은 연내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자금 조달은 권리자 자금, 부채, 스포티파이 지분 처분 대금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거래 제안자는 빌 에크먼의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이며 특수 목적 회사인 스파크 홀딩스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제안의 규모 가치는 보도 기준으로 약 558-60억 유로, 즉 약 646-50억 달러 규모로 보도되었고 주당 제안가는 30.400유로로 이는 제시 직전 종가 대비 약 78%의 프리미엄입니다. 지급 방식은 총 94억 유로, 즉 105억 달러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 주당 약 5.05유로과 기존 UMG 주식 1주당 신설회사의 주식 0.77주를 지급하는 혼합 방식입니다. 거래 구조는 퍼싱의 스파크스와 UMG를 합병해 네바다 법인으로 재편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유동성과 주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경영 변경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퍼싱은 마이클 오비츠를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하는 등 이사회 구성 교체를 주장하며 UMG CEO 루시안 그레인지와는 신규 고용 보수 계약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에크먼의 주장, 즉 거래 이유로는 UMG의 음악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볼로레의 18% 지분 관련 불확실성, 미국 상장 지연, 자녀 자본의 비효율적 운용, 투자자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며 합병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스파르스 권리자 자금과 부채, 퍼싱의 스포티파이 지분 처분 대금 등으로 현금 부분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측면에선 퍼싱이 연내 거래 종결을 목표로 제안했고 퍼싱은 현재 UMG 지분 약 4.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UMG 주가와 주요 주주들인 볼로레 비밴디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핵심은 에크먼이 UMG를 현금과 주식으로 인수해 미국 상장사로 전환시키고 이사회 경영 구조를 바꿔 주가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대규모 제안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브로드컴이 구글의 맞춤형 AI 칩을 장기 공급하기로 한 계약 소식입니다. 요약하면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구글의 차세대 AI 렉용 맞춤형 칩과 관련 부품을 개발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 협력은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구글의 클라우드 AI 인프라 사업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발표 직후 브로드컴 주가는 약 3%대 상승했고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가시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브로드컴은 구글과 2031년까지 구글의 차세대 AI 렉용 맞춤형 AI 칩 및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 금액은 비공개로 남아있지만 이번 계약으로 브로드컴은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 등 맞춤형 칩 생산에 계속 관여하게 됩니다. 별도로 브로드컴은 엔트로픽과도 2027년부터 구글의 AI 프로세서를 활용한 약 3.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대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글의 TPU를 통한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사업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 직후 브로드컴 주가는 약 3%대 상승했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계약으로 매출 가시성이 커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고 경영자는 2027년 AI 칩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보다 더 높은 추정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미국의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 추진 소식에 따라 ASML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약하면 미국 의원들이 발의한 맥츠 법안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SML의 구형 TUV 장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범위에 따라 단기 주문 급증과 중기 매출 감소가 병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배경에는 미국 의원들이 자국과 동맹 간 반도체 수출 통제를 맞추는 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추가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가 골자이며 기존에 금지된 최첨단 EUV 장비는 제외하더라도 법안은 중국이 지금까지 구매해온 DUV, 즉 심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까지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네덜란드 상장사인 ASML의 주가는 미 동부 시간 오전 기준으로 약 2.6% 하락했습니다. 매출 영향 전망을 보면 ASML은 1월에 중국 비중을 올해